바쁜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못 뵀던 것 같아요. 지난달인가요? 네. 좀 지난달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10월달이죠. 옆에 분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동안 10개월 동안 뭐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교육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인생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죠? 한순간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리죠. 어물어물 하다 보면은 이제 금년도 금방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위대한 결심을 하죠. 2018년도에는 내가 기필코 이런 일을 하리라. 뻔해요. 왜? 작년에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0개월을 뒤돌아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짜증나죠? 이산화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117기가 오늘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열심히 서프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부지런히 왔어요. 여러분들 뵈러. 그런데 오전에 수업할 때보다 여기 오는 게 훨씬 더 발걸음이 굉장히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졸렸어요. 5시간 동안 일하고 오다 보니까 졸렸어요. 그런데 눈은 졸린데 마음은 상당히 가벼웠어요. 의미를 나눈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분 좋게 여러분들도 만나게 돼서 좋고, 또 여러분들 표정들 보니까 일단 표정으로는 돈 버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뭐 대나무나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그냥 또 정신없이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꼭 밥 먹기 전에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제일 높은 시간에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하고 짧게 해도 정해진 시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이해는 안 한다 그런 이야기죠. 유산하는 거 재밌어요? 네. 이렇게 근거도 없이 무조건 대답을 잘해요. 보통 이제 그 기업 강사들이 강의할 때 제일 기분 좋아하는 집단이 어디냐? 다단계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강의를 뭐 그냥 웬만큼 해도 그냥 사람들이 기본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다음에 막 박수를 치고.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이 좋은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쨌든 사람들한테 힘나게 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힘주지 말고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힘 좀 줘보세요. 거기서 길을 못 피고 가만히 보면은 자기 동네에서는 길을 못 피고 떡에도 기본적으로 지네지 근방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유일하게 내 섹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이런 막 분통을 가지고 있는 지들끼리 모이면 가만히 아무것도 아닌데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리더님 만나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동료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동료의식이기도 하고 동료의식이기도 하고. 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과부 사정은 뭐 과부가 안다고. 죄송해요. 말하고 나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김경상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얘기 쓰다 보니까 오늘 계속 실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긴장이 되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보통 뭐라고 그러느냐? 또 거룩한 이름으로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가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갑자기 조용해지네. 기도할까요? 너무 제가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정말 거룩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보통 우리끼리를 뭐라고 그러냐?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글줄게나 아는 사람은 또 패밀리라고 그래요. 어쨌든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F하고 P하고 발음을 구분한다는 게 참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We are family.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든 조직교회 보면 지니얼러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형한 리더님은 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니얼러지가 뭔지. 여기를 미국 가서 뭐 미국 사람들 막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걔들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미국 가서 제가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을 때가 뭐냐, 길거리 거지들도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그런 사실들이었어요. 하여튼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 살 때 제일 힘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지니얼러지, 이게 뭐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참 거룩한 집단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산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즐겁고 행복해요?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모여있을 때 말고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그립고 왠지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그분만 생각하면 막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유산을 하는 게 막 정말 설레이고 막 이런 게 계속 나한테 생겨요. 점점 이제 소리가 줄어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일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즐겁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 참 귀한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일들을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뭘 느껴요? 장애를 느끼게 돼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장애를 극복하는 비결을 제가 이야기하려고요. 시끄러요.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이 장애를 우리가 좀 극복해야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유산한 코리아 안에서 그 다음에 유더베스트라는 팀 안에서 이 그룹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We are one,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 다음에 We are team, 아까도 여기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팀으로 일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잘 하잖아요. 그 팀으로 일해요? 네. 봐봐요. 지금 뭔가 캥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미 생각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거기에 진실이 없다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팀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룹으로, 그 다음에 가족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느끼는 장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집안은 사실 제가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정말 집안의 모습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거죠.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산화 말고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하고 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목요일 날은 전국으로 제 강의가 방송이 나가요. 그 이제 여러분들만 몰라요.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목요일 날 가서 제가 강의하는 회사는 그냥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이 실시간으로 다 제 강의를 다 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운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골목골목마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특히 일을 제법 했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장애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유선해가지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정말 속 긁는 얘기하죠? 그런데 유선해가지고 돈 못 버는 사람 없는데 돈을 번다고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장애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과감히 하려고 준비하고 왔어요. 왜? 여러분들 배척하면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 돼요. 요즘 강의해달라는데 너무 많은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몸이 하나라.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알아서 생각하고 그냥 알아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리더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좋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게 왜 생기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팀이 자꾸 점점 많아지니까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 일을 생각해보세요.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팀이 커지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어느 날 사라질 생각을 이렇게 막 구상을 하잖아요. 왜? 내가 없어도 지들이 잘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해보면 결국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길 때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뭐가 장애예요? 유선화 제품이 장애예요? 유선화가 장애예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아까 얘기하는 동남아 뭐 그런 분들이 장애예요? 아니에요. 하나도 장애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장애냐? 사람이 장애예요. 사람. 내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다 잘하려고 했어요. 그러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리더님도 알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잘해보려고 해봤어요. 그러죠? 죄송해요. 이야기가 침이 튀기니까 가까이 가기가 좀 그러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항시 보면 뭐가 장애가 되느냐? 사람이 장애물이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하고 일해요? 사람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나한테 일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딱 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네 아줌마가 사람이지만 방해를 하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끼리 항시 장애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적절하게 잘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기보다 항시 이 일은 조금씩 한 템포 거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네. 저도 이제 유산을 빨리 해볼까 생각하는데 사람이 장애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이 인간들이 얼마나 속색일까 막 이 생각하니까 에이씨 다음에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산은 너무 좋은데 자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 그 인간들 뭐 이런 거 정말 어쨌든 얘기할게요. 자, 그럼 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게 뭔 것 같아요? 혹시 이런데 뭔가 장애가 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지. 다 장애가 있죠. 그럼 왜 그러냐?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장애가 생겼을 때 맨 먼저 우리가 유니스타즈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더베스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유산화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추 세력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뭔가 나한테 현재 뭔가 장애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하고 협력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자꾸만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 분열하고 싶고 나 혼자 일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이런 생각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일에 뭔가 장애가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내 팀과 내 주변의 그룹원들과 함께 내가 협력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장애로 인하여서 디딤돌이 돼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장애가 하나의 걸림돌이 돼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 중에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장애를 극복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결단과 그리고 그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기도 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와 함께 협력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더베스트의 멤버로서, 팀원으로서, 그룹원으로서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과 함께 내가 협력해서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은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감스럽게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누가 잘 못하느냐, 약간 과하게 넘치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트워크하게 딱 맞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다 앉아있어요. 이렇게 줄줄이. 그래서 약간 과한 듯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누가 좋냐? 약간 모자란 듯한다. 이 사람들이 유선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요? 내가 뭔가 조금 결핍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하고 팀을 이뤄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는 마인드를 갖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나는 나 혼자도 잘해왔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유산화 안에서도 자꾸 내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팀 안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의 협력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집안은 또는 어떤 단체는 어떤 조직은 이게 기회가 돼서 훨씬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어떤 집단은 이런 기회를 이런 하나의 계기를 통하여서 완전히 몰락하고 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장애가 생겼을 때 일치 단결해서 똘똘 뭉치는 집단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일이 제대로 되냐? 아 정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쪼개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 위치에서 봤을 때 내가 일하는데 장애가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하고 협력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내 주변에 누가 있어요? 나와 함께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협력자들이 존재해요. 철새 중에 가장 멀리 가는 철새가 있다면은 하나 뭐가 생각나요? 기러기예요. 뭘 이걸 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러기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한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그래요. 4만 킬로. 4만 킬로. 오늘 처음으로 영어를 쓰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4만 킬로면 어느 정도 거리일 것 같아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아주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먼 데를 날아가요. 그런데 이 기러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날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느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융기 현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류의 변화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
이 날갯짓의 이 바람에 의해서 융기현상이라고 여기 기류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보통 융기현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71%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실력을 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71%가 세이브 되니까 뭘로 29%의 실력만 가지고도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끝내주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날갯짓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공중부양시키고 누군가를 힘나게 하고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융기현상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대열이 뭐냐? V자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은 이렇게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질서 없이 보이지만 위에서 찍으면 이렇게 V자예요. 그런 거 못 봤어요? 가끔 하늘도 좀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고 다니세요. 좀 그냥 계속 땅만 보지 말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장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김병수 리더나 박시희 리더가 제일 힘들겠죠. 제가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조직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에너지를 가지고 날갯짓을 해서 바로 뒤에 따라오는 새들한테 융기현상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4만 킬로를 날아가라고 그러면은 한번 가면 죽어버리죠. 그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정도 뛰면 다음 뒤에 좀 있는 새가 다시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또 열심히 해주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기럭 기럭 뭐 이렇게 울어요? 기러기들이 울어요. 어쨌든 그런데 누가 울을까요? 참 표현이 상당히 애매해요. 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러기들이 소리를 내요. 그 소리가 뭐예요? 응원가예요. 응원가. 화이팅!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계속 뒤에서. 리더님 화이팅! 잘 날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막 방방 뜨네요. 계속 세게 막 앞으로 나가세요. 누가 해요? 지가 해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계속 응원하고 격려해서 앞에 있는 리더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 이게 바로 새들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야 기순아 너 새다가리냐? 아니면 또 어떤 게 뭐라고 그래? 너 닭대가리냐? 막 이러는 경우 있죠. 정말 살다 보면 새만 또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내가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유산화의 이 거룩한 팀워크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적은 힘과 아무리 적은 체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네가 해야 될 거야. 자, 어쨌든 비유지만 개미 한 마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뭉치면 팀워크를 발휘하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산화라는 회사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하나의 수단과 그 다음에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치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개인의 작은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의 100배, 1000배, 만배의 일을 해낼 수 있는데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팀이에요. 그리고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성원들 사이 안에서 뭐가 장애 요소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협력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시너지라고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부대끼가면서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밥을 먹고 부대끼는 건 소화제를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대끼면은 여러분이 특별한 처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너지는 뭐냐? 앞에 SYN, syn, soon 이 뜻은 together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together.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우리는 together 뭐예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내는 에너지가 나 혼자 내는 에너지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내는 에너지가 바로 시너지예요.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말 한 필이 그냥 보통 끌 수 있는 무게가 보통 2톤이래요. 여러분들 2톤 끌고 갈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말을 거룩하게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은 두 마리가 끌면은 어느 정도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6톤. 여러분들 엄청나게 세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두 마리가 끌면 24톤까지를 끌 수 있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시너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팀워크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유더베스트가 완전히 유산한 코리아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죠. 뒤집으면 이상한 게 나올까 보세요. 못 뒤집고 있는 거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너 혼자 기운 쓰지 말고 같이 쓰도록 해. 자, 시작.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옆 사람한테 네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순화해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리더님이 이렇게 하든지 뭐 스폰서 옆에 앉았으니까 잘됐다 이렇게 한번 봐. 하고 여러분들 그냥 막 원장님이 시키네 네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니까 하여튼 일하면서 이런 적용력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항시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래서 협력하면 내가 호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시너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면은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협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LOS 매니지먼트예요. LOS가 뭔지 알죠? 하여튼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알면 되니까. 지금이 알기에 가장 적절한 때죠. LOS는 Line of Sponsorship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누가 있어요? 스폰서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중심으로 누가 있어요? 파트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일렬로 서 있는 이 줄, 이게 LOS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너지를 어디에서 발휘하느냐? 이 LOS 체계 안에서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는데 엄청난 장애를 여러분 느끼게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가 중도에 삐걱거리고 제일 잘 못하는 경우가 뭐냐? 전부 다 이 LOS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스폰서, 나의 업라인 이런 체계가 돼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서 내가 공중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층층 시야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없죠? 없어요?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위에 계속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의 지니얼러지에는 여러분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도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디서만 봐요? 여기 현장에서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거룩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나하고 스폰서들하고의 관계에서 생기는 시너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발휘되지 않으면 좋은 재능과 좋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된 시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 내가 아래로 향하는 리더십. 그 다음에 내가 파트너의 입장에 있을 때는 위로 향하는 나의 팔로워십.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의외로 일하는데 덜컥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스폰서 온라인들하고 잘 지내요? 네. 그냥 지내죠 뭐. 그러죠? 그런데 이 부분이 브레이크 어웨이 플랜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아메이, 리스킨, 허벌라이프 이런 회사들, 전통적인 그런 초창기에 들어왔던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내가 내 파트너를 계속 만들어가는 플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래요? 내 일대라고 해요. 보통 이야기할 때 내 일대를 내가 직접 많이 만들수록 나는 직급을 빨리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도 훨씬 더 깊이까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나에 대한 스폰서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해요. 무슨 얘기냐? 파트너들이 스폰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의 스폰서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우와 그 다음에 절차들을 다 갖춰서 한다고. 그런데 바이너리 플랜은 내가 직접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배를 안 아파보고 새끼를 이렇게 낳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남의 새끼처럼 방치를 하거나 그러죠? 내 배 안 아파서 그냥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학대를 하거나 내 새끼 아닌 것처럼 막 학대를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파트너도 우리 부모 아닌가? 어떨 때 막 헷갈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바이너리 플랜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져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역량이 좋아도 옆으로 6개, 8개, 10개 막 이렇게 옆으로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야죠. 그럼 아래로 내렸으면은 이런 거죠. 며느리한테 야, 네가 굳이 배 아파서 힘들 필요 없고 내가 낳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키우기만 해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뭐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며느리한테 내가 야, 네가 낳지 마, 내가 낳게. 굳이 그냥 같이 고생할 필요 있냐? 그래서 시어머니가 애를 낳아가지고 며느리 밑에 자식으로 하나 붙여줬어요.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호적에는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내 자식 같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신경하거나 홀대하거나. 그리고 시어머니는 괜히 자기가 낳아가지고 밑에다 키우라고 줬더니 자꾸 걔가 나 찾아와가지고 쳐달라고 하고 계속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 입장에서도 무슨 생각들 해요? 아이씨 괜히 낳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PPS예요. 매칭.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죠? 페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이 사람 계산 잘못했나? 얘가 내 매칭이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좀 신경 쓰여요. 사실 이제 리더분들이 쭉 앉아 있는데 파트너가 나쁜 파트너는 없어요. 네트워크에서.
그런데 누가 있느냐? 스폰서가 나쁜 스폰서는 많아요. 간단하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너도 스폰서면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누구를 책잡으려고 해도 묘하게 같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내 스폰서 맞아, 원장님 이런 얘기하니까 시원하네? 그런데 보니까 내 밑에 또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이건 너, 나 할 거 없이 우리가 기본적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LOS 안에서 내 스폰서, 내 파트너 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잘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스폰서들이 조금 유연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보면 깝깝해요. 아주 깝깝해. 왜 그러냐?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빨리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강력한 힘은 뭐예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그러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의 특성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됐어요. 뭐 상처받지 마요.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사심 없이.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의 힘은 뭐냐? 조직의 특성은 마이크로 조직이에요. 마이크로 조직이 뭐예요? 1인 조직이에요. 1인 조직. 나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의 마이크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직의 특성이 뭐예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일의 스피드가 굉장히 높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다 정체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스폰서 해가지고 여기 전부 다 모여야 돼요. 복잡한 승인 절차와 그 다음에 그분들의 오케이 사인과 이런 것들이 안 생기면 일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해요. 하여튼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 유연성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늘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그 다음에 반찬도 준비하고 이런 걸 하는데 어디 가셨는지 안 보여가지고 때가 돼서 지가 좀 반찬을 준비해봤어요. 밥도 하고. 그 이제 오셨어요. 그거 뭐라고 해야 돼요? 어머님 안 계셔서 제가 좀 해봤어요. 그러냐? 그 이제 검수를 하더니 어머나 네가 제대로 배웠구나. 그래도 내 밑에서 나보다 훨씬 맛있게 잘했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되죠. 그런데 너 나 없다고 네가 함부로 밥을 그냥 주면 어떻게 하나? 나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살림이 되겠어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위스키도 골치 아프고 아메이도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바이러리 플랜 하나 회사들도 다 골치 아프고 이게 며느리, 시어머니, 시할머니, 층층 시야에 다 걸려 있어가지고 일의 유연성과 스피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내 파트너가 실력을 갖춰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인파워먼트, 자꾸 권한 이양을 여러분이 자꾸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이거 고관 열쇠 여기다 계속 차고 다니는 것도 나도 귀찮으니까 네가 해야지. 그러고 알아서 네가 때 되면 네가 꺼내고 네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나한테 많아질수록 여러분 뭐가 돼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정체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들도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 안 듣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밖에서 같으면 여러분들 일반 회사 같으면 지금
거의 대부분 여기가 다 비어있어요. 왜? 다 잘려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버티고 있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워낙 아량이 크고 내려심이 커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리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빨리 실력을 키워줘야 돼요. 파트너들. 그 다음에 파트너들이 실력이 갖춰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들이 또 다른 파트너를 통하여서 권력 이양을 하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해서 하나의 팀워크가 라인 오브 스폰서십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승계돼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바이너리에서 제가 스폰서인데 파트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명을 리크루팅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권우익 리더 뒤에 쪽에다 달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그 밑으로 갔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어떤 일이 생겨요? 조직이 커지지. 그런데 이때 이제 내가 리크루팅한 사람은 자꾸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해요? 나하고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림상으로는 누가 있어요? 층층 시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장애 요소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래요? 그 파트너가 자기를 직접 후원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그림상으로 내 밑에 있는데 자꾸 내 상위 리더하고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말하기 곤란해요? 기분이 나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야 정상인데 이게 기분이 나쁘면 리더십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위 리더가 파트너를 컨트롤 해주니까 좋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그 파트너한테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질서가 세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계속 건너뛰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럴이랑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연관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리더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오픈돼서 지금 어떤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 있대.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리거리를 만들면은 파트너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리더들이 자꾸 파트너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건강한 조직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한 명 한 명 제가 상담해 보면은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뒷사람한테도 인사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리더와 모든 파트너들이 첫 번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일이 안 되는 집안은 맨 먼저 뭐가 갈려요? 생각이 갈려요. 그 다음에 마음이 찢어져요. 그 다음에 각자 행동하는 게 다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2인 삼각 이런 경기 해봤어요? 네. 3인 사각 이런 거 해봤어요? 네. 지가 잘 뛴다고 앞으로 막 나가면서 빨리 와 이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다 꼬꾸라져 버리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관 같은 거 들어봤어요? 여러 사람이? 지가 기분 좋다고 가운데서 막 혼자 빨리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머지가 다 엉켜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걸 LOS의 관리의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한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GWP 1984년부터 미국에서 로버트 레버링이라는 교수가 뭘 했느냐면은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일을 포천지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 직장은 일하기에 참 좋은 직장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죠? Great Workplace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때 기준이 뭐냐? 첫 번째가 트러스트예요. 신뢰. 그럼 신뢰는 뭘 의미하느냐? 나하고 위에 있는 상사들과의 신뢰가 얼마나 잘 갖춰진 회사인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프라이드. 조직 구성원들이 유더베스트의 팀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게 프라이드예요. 세 번째는 뭐냐? 형제라인과 모든 사람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해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GWP 선정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으려고 하세요. 아셨죠? 자, 할 거 있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장애를 극복하려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이 장애물이 돼서 포기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나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일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 가끔 제가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을 포기하는 것처럼 억울하고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멘토와 코치를 통해서 상담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유선아 포기하면 쪽박 차요. 왜 그러냐? 어설프게 네트워크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란 그냥 조금 있으면 긴장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누구예요? 리 부이치치예요. 와이프죠?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 자, 아이들이 이제 2명이에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짜증나요. 이렇게 이쁜 여자하고 이렇게 산다고. 그런데 8살 때 지가 그냥 목욕탕 욕지에 그냥 빠져 죽으려고 했대요. 그런 것도 안 읽어봤어요? 자살하려고.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부모님이 생각나더래요. 자기가 죽으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자기와 똑같은 애를 보고 저런 사람, 저런 애들한테 내가 희망이 돼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할 일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요. 곧 끝난다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골드러시 시대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알류 다비라고 하는 삼촌의 이야기야. 다비 삼촌 이야기. 다비의 삼촌이에요. 그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다비 삼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서부 시대에 금을 캐러 콜로라도를 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파다 보니까 진짜 금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채굴권을 사가지고 열심히 파서 금을 발견하니까 이걸 살짝 감춰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메릴랜드 고향으로. 그리고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금광을 발견했다.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채굴 장비를 사고 모든 걸 가지고 가서 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재련소에서 감정하니까 지금까지 나온 콜로라도에서 나온 금 중에 제일 퀄리티가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실어서 보내니까 모든 장비를 쓴 거나 모든 부분을 빚을 이제 다 해결하고 이제는 돈방석에 앉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파는데. 계속 파도 안 나와요. 또 파다 안 돼서 어떻게 했느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고물상한테 넘기고. 이 장비를 산 고물상 사장님이 이걸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얘가 팠던 데를 좀 한번 광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한번 여기나 파보자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단층 지질이라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팠더니 3피트 파니까 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피트 얼마예요? 1m도 안 되죠? 이 소식을 다비가 들었어요. 그 당시 다비라는 이 친구는 뭘 했느냐?
생명보험 회사에서 보험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이 사람한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험 계약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알류 밥이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람 만나 포기하는 사람 44%, 두 번째 만나서 포기하는 사람 24%, 세 번째 만나서 포기하는 사람 14%, 네 번째 만나서 포기하는 사람 12%, 네 번 반복적으로 거절당하면 94%가 포기한대요. 그런데 다섯 번째 찾아갔을 때 계약될 확률 60%.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너 한 번만 더 갔으면 게임 끝났을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장애를 입고 힘들다고 느껴지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 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뭐예요? No why? 내가 이 일 왜 하려고 했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꿈, 나의 사명,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세우면 여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더베스트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이 보는 모습처럼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보다 더 훨씬 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는 장애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상하 LOS 라인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상생의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세 번째, 나의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면 여러분이 엄청난 성장과 성공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